UAE는 사실 KF-21에 23년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공군의 고위급 장성이 와서 직접 파보기도 했고, 필리핀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6월 4일에 한 1조 원 규모로 추가 계약 체결을 했고, 필리핀 공군은 좀 KF-21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.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도가 갖고 있고.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주목할 만한 K 방산의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잘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무기 체계가 뭘까요?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. 미사일 요격 체계죠. 근데 지금 일단 봤잖아요. 이란이 그렇게 많은 탄도미사일 쐈는데 이스라엘이 한 절반은 막아냈고 떨어지는 미사일도 다 저 민간인 주거 지역에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중동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미사일 요격 체계예요. 근데 우리가 이제 UAE, 사우디아라비아, 지금 이라크, 천궁2 수출 계약을 다 체결을 했고,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, 이란이 이렇게 교전하면서 난리가 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. 첫 번째, 이라크. 이라크가 지금 사실 이제 방공망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천궁2를 사실 구입한 이유가 이라크의 방공망을 재건하기 위해서 천궁2를 계약을 한 거거든요. 요르단도 난리가 났어요.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전투기나 이런 것들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라크나 요르단 영공으로 다 날라왔어요.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. 이걸 다 보거나 막아야 되는데. 그리고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한 4-5개의 방공망이 있었잖아요. 요격체계가. 아이언돔도 있고 데이비드 슬링, 에로우, 패트리어트, 사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그래도 떨어졌잖아요. 그러면 지금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도 사실 나름의 그 미사일 요격체를 갖고 있어요.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, 지금 상황이.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든 천궁2도 더 사야 되고, 그다음에 우리 이제 LSM, 한 고도 6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SM도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가거든요. 근데 지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예요.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도 SM까지 이제 살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요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방산업체는 아마 이제 LIG 넥슨이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천궁2, 그다음에 LSM 체계종합업체거든요. 체계종합업체가 사실 이제 수출 관련된 협상 권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아마 중동에서 이 수요는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, 그렇게 되면 우리 천궁2나 SM은 아직 이제 양산에 들어가 아직 물건은 없지만 지금 이제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번호표 기다리고 있고, 아마 그런 천궁2 SM 수출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최근 주목할 만한 방산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출범을 했고,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수출 계약을 맺지 않을까, 뭐 9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최근에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주가가 많이 올랐죠. 3년 전만 해도 3만 원도 안 했는데 지금 거의 20만 원 돈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, 아마 현대로템 이제 그 2차 계약하게 되면 이번에는 단순히 이 K2 전차만 파는 게 아니라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장애물 개척 전차, 그다음에 뭐 교량 전차, 전차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또 전차들이 필요해요.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. 폴란드 현지 생산 문제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K 방산 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KF-21 구매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어디이며 판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? UAE는 사실 KF-21에 그동안 계속 23년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, 그 다음에 뭐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공군의 고위급 장성이 와서 직접 타보기도 했고, 사실 KF-21을 누가 먼저 타느냐가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군참모총장이 제일 먼저 탔고, 그다음에 해외 인사 가운데서는 UAE가 가장 먼저 타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UAE가 KF-21 도입에 이제 관심이 많고, 그다음에 UAE 공군이 한 2030년대 중후반에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와야 돼요. F-16 블록 60을 운용 중인데,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2030년대 중반 혹은 후반이기 때문에 이 대체 전투기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력 후보 중 하나가 이 KF-21이고,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, 이 밖에 뭐 필리핀도 있는데, 필리핀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 6월 4일에 한 1조 원 규모로 추가 계약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, 그거보다 좋은 하이급 전투기도 지금 이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데, 약간 이 필리핀이 뭐 경제 사정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안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여러 전투기를 놓고 보고 있는데, 필리핀 공군은 좀 KF-21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동안 FA-50을 잘 써왔으니까 일단 이제 국산 항공기에 대한,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도가 갖고 있고, 다만 이제 시기가 언제냐, 필리핀 공군이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KF-21이
이 납품을 시킬 수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K 방산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.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구성품인 파워팩을 다 국산화했어요.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해야 될 거 무인 전투기라든지 뭐 무인 정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엔진 국산화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하고 지금 막 경쟁 중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KF-11의 전투기 엔진도 국산화를 하려고 그래요.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무인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게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 무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뭐 터보프롭 엔진이라든지 터보팬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만들었어도 해외 엔진을 달아서 내보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엔진을 만든 나라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돼요.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제 엔진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엔진 국산화가 잘 되면 사실 파생으로 할 게 되게 많아요. 터보팬 엔진 하나 만들면 이걸 기반으로 가스터빈 엔진도 만들 수가 있어요. 사실 우리 해군에 쓰는 뭐 여러 전투함들 보면 대부분 다 터보팬을 기반으로 만든 가스터빈 엔진을 쓰고 있어요. 그런 선박까지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화두는 제가 봤을 때 무기 체계도 있지만 엔진 국산화, 특히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얼마만큼 빠른 속도에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2025년 K 방산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사실 이제 요번에 마덱스 가서도 굉장히 놀랐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해양 방산 전시회다 보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이번 마덱스는 지난번에 비해서 한 배 이상 늘었더라고요. 지금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정말 해외에서 높아요. 해외 뭐 군사 전문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빠짐없이 지금 국내 전시회를 다 취재로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세계가 그만큼 K방산을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사실 주가도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K방산이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한 부분이 돼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그리고 투자의 수단이 돼가고 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방산 업체들이 좀 해야 될 것도 있어요.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.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보면 이제 우리 삼성, 현대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. 내수로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해외 시장을 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. 우리 지금 국내 대형 방산 업체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우리 K방산이 정말 이제는 세계 시장을 두고 생존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큼 빠르게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이런 걸 빨리 바꾸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가 왔어요.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방산업체들도 좀 많은 변화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좀 준비들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분들도 기대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. 특히 투자의 대상으로 K방산은 계속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향후 짧으면 5년, 길면 10년 갈 것 같아요.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산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이란에 공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어요. 거기에 그 뭐 필란티어라든가 이런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목표물을 탐색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하는데 인공지능이 다 도입이 됐었어요.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. 사람이 이 한 자료들을 인공지능이 취합을 해서 연산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. 여기 때리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런 국방과 관련된 AI 기업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뭐 일종의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괜찮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은 미정부가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 언젠가는 미정부가 AI와 관련된 수출도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서 하는 통제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AI 기술이 없으면 이게 향후에 방산 수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향후에 미래에 만들어지는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.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 의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AI를 갖다 썼다. 미정부가 아마 그 수출 통제 권한을 가지기 어려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나라 우리랑 안 친하니까 수출하면 안 돼. 이러면 우리 수출 못하는 거죠. 방위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이 향후에는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 자주포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.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투자도 지금 많이 해야 될 상황이다.
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스라엘-이란 전쟁에서 보셨듯이 지금 무기 체계를 이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주는 건 최근에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은 지휘 통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만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미사일이라던가 아니면 전투기의 메인 컴퓨터, 전차의 컴퓨터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어야 그리고 이제 유무인 복합을 해야 하잖아요. 한 전차에서 여러 대의 무인 장갑차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려면 AI 반도체,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방산 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의 회사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 향후에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